자, 오늘 여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원이랑 직선이랑 그 위치 관계를 따지는 건데, 자, 적당히 원과 직선을 그어주다 보면은 위치 관계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가 이제.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위치 관계를 이제 따지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교점에 대한 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두 식을 이제 연립해 보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두 식을 연립해 보면.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mx 플러스 n이라 했을 때 교점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연립을 합니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 대입을 이제. 대입하면 뭐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를 이제 내가 이제 다 전개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해봤을 때, 자,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판별식으로. 즉,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곧 교점 L랑 매칭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인 겁니다. 교점의 개수. 항상 우리 애초에 그 교점에 대해서 알려면은 연립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랑 매칭이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입니다. 0일 때.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 그러니까 한 실근만 중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쓰시는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접한다. 접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허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실근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 두 번째 방법이. 나 이제 웬만하면 사실은 두 번째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저거 뭐 하시는 거냐면,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두게 되면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서는 d가 이만큼인데, 반지름이 여기까지란 말이지. d가 r보다 작다 이거야. 반대로 안 만나는 상황에서는 이 d의 값이 지금 반지름 r보다 더 큰 게 보이죠, 지금 이제. 그러면 접하는 상황에서는 일치하는 상황이야. 일치하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고요. 분자는 이제 대입해 준 겁니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때 저 d의 값과 반지름하고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위치가 결정이 된다. d가 더 작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d가 r일 때입니다. d가 r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접한다. 그 다음에 d가 r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나지 않는다. 위에랑 이제 똑같죠? 위에랑.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저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는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세 가지 상황이 나오게 돼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직선을 이렇게 잡는데, 지금 이 직선이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식만 지금 쓸게, 지금은 공식만. 자,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y는 mx. 기억나십니까? 뒤에 뭐였습니까? 설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이제 공식이었어, 이게.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입에 딱 달라붙어야 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달라붙으셔야 되고,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 아니다. 좀 이제 이동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 배웠으니까 도형의 이동. 그 원의 중심 좌표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을. 자, x 대신에 x-a 뒤에다가 플러스 b를 달아주셔가지고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평행 이동만큼을 반영해주면 돼. 저건 이제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점이 주어질 때도 해볼게. 이제 만약에 이제 원 위에 이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 자, 공식이 이제 이거 뭐였었냐면은, 자, 어디 이렇게 하라고 했지? x제곱, y제곱, 제곱을 이제 직접 xx, yy 해가지고 얘가 이제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r제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근데 저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제? 저 원 위에 점의 좌표를 여기에다가 한 번만 대입하라고 했지, 한 번만. 한 번만 대입해. x 자리에 x1 대입하고 y 자리에 y1 저거 한 번만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특별히 중심이 원점이 아니다. 이렇게 a, b가 원의 중심이다. 똑같아. 직접 저거를 이제 제곱을 x-a, x-a, 그 다음에 y-p, y-p는 r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저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대입하는 거지, 이제. 이 원 위에 이 x1, y1을 여기에 대입하시는데, 한 번만 대입해. x, y 자리에 한 번만 대입하시면은, 원점이 아닐 때에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원점이 아닐 때에도. 그리고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밖에 한 점. 자, 이제 그 방금 전에 했던 공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판별식, 이렇게 뭐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이제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몇 번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번이 더 낫다? 2번을 위해서 거기서 2번. 2번이 낫다. 그래, 난 2번으로 볼 거야. 자, 왜냐하면 1, 3번에 비해서 좀 1, 3번은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외가 나오는 상황도 있는데, 1번으로 풀면은 예외가 이제 없지만, 이제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해. 자, 그 다음에 3번도 복잡한 편이거든요, 이제. 2번이 그나마 덜 복잡하고, 2번은 예외 처리를 별도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 그래서 2번 방법으로 보실 거고, 여기 밑에 좀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얘들아, 여기 밑에 두 줄은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이거 좀 잘못 들어가 있어서 이거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빼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해볼게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두 원이 있어. 이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요런 새로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우선 원의 방정식을 다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자, 좌변을 그대로 쓰시고, 근데 어느 한쪽에다가는 K를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야. K를 붙여서. 그랬을 때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창이 지금 이제 소거가 된단 말이죠. 이 창이 소거가 됩니다. 소거되기 때문에 1차식이 나오게 돼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1차식이니까. 그 다음 2번인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 창이 결국 안 사라지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고,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제. 자, 요거. 자, 이게 시험에 뭐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이제 이거를 일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 자, 보면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두 원의 각각의 반지름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게 있어요. 딱 그림을 봐봐. 두 원이 안 만나, 밖에서.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 D가 이 반지름의 합보다 D가 더 크다. 이 얘기야. D가 더 크다. 근데 이제 두 원을 내가 점점 가까이 이렇게 붙여볼 거야, 이제. 반지름을 유지한 채로 두 원을 서로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은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의 값이 좀 줄어들지 않니 이제? 줄어들다 보면은 얘가 일치하는 순간이 나온다 이거야. 그게 2번 상황 외접할 때야. 이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잠깐 패스하고 4번부터. 자, 두 원이 내접할 때야. 이렇게 두 원을 가까이 위치하는데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의 값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랑 같기 때문에 이때는 D가 R-R'이라 얘기해. R-R'.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2번하고 4번 상황의 그 중간이 되는 3번 상황이 있죠. 자, 지금 이렇게 1, 2, 3, 4, 5, 6으로 진행할수록 두 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 두 원의 중심이 가까워지는 건데, 그러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데 D의 값,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값만 변하는 거라 보면, 자, 지금 D가 원래 얘보다 컸다가 같았다가, 그럼 이제 D가 더 작아져야 되겠지, 이제. D가 더 작아져야 될 거야, 이제. 근데 이때는 거꾸로 생각해봐. 이때에서 4번 상황에서 3번으로 넘어오면은 4번에서 좀 더 이 두 원의 중심을 더 멀리 한 게 3번이라 볼 수 있잖아. 거꾸로 가면은. 그럼 이때는 D의 값이 뺀 것보단 크지 않을까 하는 거지. 뺀 것보단 크지 않을까. 이렇게. 뺀 것보단 크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두 원이 완전히 일치가 됐어. 중심이. 이때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게 애초에 0이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얘는 그럼 뭐냐? 얘는 얘네들의 사이의 상황 아니야. 중간 상황. D가 이제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D가 반지름의 차보다 더 작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D가 이만큼, R이 요만큼, 그 다음에 R'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미세한 차이만큼으로 인해서 이제 D가 더 작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숙지해야 돼. 이 내용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접선이 길인데, 공통 접선. 자,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 공통 접선이야.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지금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이제 이 공통 접선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쪽에 있으면 둘 다 아래쪽에 있잖아. 이러면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한 원은 밑에 있지만 나머지 한 원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 안을 이제 지나가는 접선, 바깥에서 접하는 접선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두 원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쪽에 있다면 외접선이고요. 외접선. 공통 외접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쪽에 있다면은 걔는 이제 공통 내접선이 되는 겁니다. 공통 내접선. 공통 내접선.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통으로 접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접점이 두 개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야 돼. 여기 외접선식을 보시면 이제 큰 반지름이 있고 작은 반지름이 있을 건데, 작은 반지름을 갖는 원의 중심에서 반대편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가지고 이 직사각형이 지금 나오게 되거든. 직사각형이 이제. 직사각형이 나오죠. 우리가 공통 접선의 길이 AB를 알고 싶어, 만약에. 그럼 AB를 이제 대신 여기로 대신해서 구해도 되겠지. 여기로 이제. 여기로 대신 구해도 되겠죠. 여기로 이제. 대신 구해도 되는데, 자, 근데 그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 잘 봐. 여기가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가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길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뺀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된다. 또 마지막 여기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이제 보셔가지고 피타고라스로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제곱을 빼는 거야.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의 제곱 빼는 거야. 이러면 공통 접선의 길이 분홍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분홍색이 나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접선도 똑같습니다. 내접선도 이제 보시는데 이번에는 그 연장선을 그을 거야. 반지름이 큰 쪽에 연장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렇게 연장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가 여기야, 여기 원래. 근데 직사각형 만들어지니까 여기로 이제 대신 생각해도 되겠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제 여기서 D라고 나왔을 때, 이때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부분 이제.
이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여기를 써먹으려면 여기의 길이가 여기 r이랑 여기 r'을 이제 더한 거지 않을까라는 거지. 더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여기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빗변의 제곱에서 얘네의 제곱을 빼주는 거지 이제. 여기 나오죠. 빗변의 제곱에서 합한 거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공통접선인 거야. 공통접선. 결론은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피타고라스. 선 적당히 좀 연장해서 그어봐서 피타고라스 한번 때려봐야 되겠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여기 좀 필수 예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좀 빠르게 하고 뒤에 도형 이동까지 오늘 다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숙제가 자, 잘 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표정이 안 좋지 이제. 표정이. 알아서 내가 적당히 양 조절해 줄 테니까. 왜 그러냐면은 월요일 날 그러면은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이제 또 다음 거 이제 해야 되거든 이제. 집합을 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요 교재 진도가 끝나. 그러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 전에는 진도가 한번 끝나야 되니까. 그 대신 숙제 양 조절은 해줄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마. 다음 책이 또 있어요. 다음 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이제.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봐야죠 이제. 그러고 이제 100점 맞아봐야죠. 자, 봅시다 이제.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자, 이제 원의 중심 0,0과 이 직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즉 만나려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D의 값이랑 반지름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란 말이지. D가 R보다 기본적으로 작아야 만날 텐데, 이거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거? 등호가 들어가야죠. 만나는 거는 접하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할 때는 이 D랑 R이 일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D랑 R이 일치하니까 등호가 들어가셔야 돼서 공식 씁니다. 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지금 몇이야? 0,0? 0,0 이게 대입해 보시면 절대값 2K가 나오게 될 것이야. 이거 절대값이야. 얘가 반지름 R. 반지름 R이 루트 50이죠? 루트 50. 5루트입니다. 5루트. 간단하게 하면. 이거 풀면 끝나네. 양변에 저 루트 2를 곱해 주셔가지고 1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얘들아 이거 2로 나눠도 되거든?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서 절대값 K가 5 이하 해서 사이 범위로 그럼 답이 나오게 되겠네. 사이 범위로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범위 안에 몇 개? 총 11개 맞네. 11개? 11개라고 답을 내주시는 겁니다. 11개. 자, 그래서 이거 등호 많이 실수하니까 등호 꼭 써야 돼. 등호 이제 써놔. 만나도록 등호 꼭 붙이게. 등호 꼭 붙이게. 등호 꼭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중요한 거 나온다. 중요한 거.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해주라 이 얘기인데, 얘들아 현의 길이는 항상 내가 이걸 꼭 해봐야 된다라고 했거든. 이제 현의 길이. 내가 뭘 해보라고 했게? 단 세 글자. 뭘 해보라고 했지? 점짓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꼭 해봐야 돼, 얘들아. 현의 길이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막 그림을 막 좌표에 정확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1,마삼이 중심인 반지름이 1짜리인 원 잡고, 저 직선 적당히 이 정도 잡을게. 이 정도. 자, 얘가 그러면은 3x 플러스 y에다가 1을 넘깁시다. 능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 여기 중심좌표를 내가 이제 1,마삼으로 한번 잡아보실 건데, 자, 내가 점짓거 하라고 한 이유. 우선 반지름 파악해봐. 반지름이 지금 1이죠. 반지름이 1. 반지름이 지금 이제 1이니까, 지금 여기의 길이를 내가 반지름 1이라고 볼게. 여기 길이를 이제. 여기 길이를 내가 반지름 1이라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그 거리를 내가 잠깐 D라고 잡으면 D라고 잡아줄 건데, 그 D가 지금 무엇이냐? 자, 루트 여기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이제 이 원의 중심좌표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T라고 마삼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절대값
3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1 나옵니다.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유리화는 안 할 거야. 너네 이제 내가 하나 미리 사소한 팁을 알려주면 이제 우리가 중3 때부터 유리화 하라라고 습관 들어놨는데 이제 답이 이제 얘가 답이지 않는 이상 여기서 뭔가 더 계산해야 된다면 유리화는 중간부터 안 하는 게 나아. 웬만하면 유리화 안 하고 이 상태로 푸시는 게 좀 더 계산이 좀 나은 경우가 많아. 이제 조금 더 줄어드는 경우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의 길이가 여기야. 여기 얘들아. 여기가 현의 길이 아니네. 여기가 있네. 현의 길이. 근데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때리면 그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여기 A라고 할게. A를 구할 수 있지 않니? A를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길이. 즉 A제곱이 지금 뭐식이니까 A제곱이 빗변의 제곱에서 저 D의 제곱 빼주는 이런 피타고라스 식을 쓸 수 있죠? 피타고라스를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저 D를 구해놨으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면 뭐식이? 10분의 9 나오네. A제곱이 10분의 9. 루트를 씌워주니까 이거 루트 10분의 3이죠. 음수 안 되니까. 일단 A 값이 저렇게까지 결정이 됐고요. A 값이 이제. 자, 그럼 끝났죠, 이제? 우리 현의 길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2A야, 2A. 이거 수선해발 내리면은 이게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정확히 2등분이 돼요. 우리는 A가 주어진 현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해가지고 루트 10분의 6이 답이 되면서 유리화까지 들어가면은 10분의 6 해줘서 루트 10, 5분의 3 루트 10이 답이고요. 5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현의 길이 하면 무조건 해줘야 돼. 점집 거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원 위에 3,A라는 점에서의 접선이래. 이건 뭐 그냥 단순 계산이야.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내가 x, y 한 다음에 일단 봐봐. 쓰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을 여기 대입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제. 한 번만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신 요거를 이제 쓰세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간단하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제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접선에 지금 뭘 지난다? 1,-7을 지난다? 대입해보자. 1 마이너스 7a는 r제곱. 뭐 요 정도 식이 일단 나올 것 같네. 요 정도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일단은 미지수가 AR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이제 식이 이제. 자, 이제 r제곱을 구해줘야 되니까 미지수 AR 다 알긴 알아야 되잖아. 식 어디서 더 이끌어내야 되니 이거 식을 어디서 더 이끌어내야 돼? 어디서? 반지름이 아닙니다. 반지름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원이 지나는 점이야. 원이 지나는 점. 애초에 처음에 이거 대입이 원래 먼저야 얘들아. 대입이 원래 이게 먼저다. 이게 원래 먼저야. 항상 뭐가 뭘 지난다. 대입해봐야 돼. 항상 대입해보고. 그래서 얘네 둘 연립하면 되지 않니? 쟤네 둘. 밑줄 친 거 둘 다 r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니까. 그럼 9 플러스 a제곱이 1-7a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양에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8이 0 a가 8하고 마일 나옵니다. a가 8하고 마일. 이렇게 두 가지의 a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a에다가 내가 만약에 8을 넣어주면 잠깐만. 지금 식이 이거 맞니? 이거 지금? 지금 3,a니까 3x 플러스 ay가 이거 했고 접선이 이걸 지난다. x 1 넣고 이거 지금 잠깐만. 여기가 지금 그 1,7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3이다. 3. 1 대입하니까 이렇게 쓴 게 맞죠? 그럼 3-7a로 이거 좀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 이제 다시 정정해주면 이게 3이니까 이 양에서 좀 더 정리해 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a제곱 그 다음에 a제곱 a제곱 9를 아예 반대로 썼네. 다시 좌변으로 이항해 주니까 a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6이 0이다라고 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다시 좀 정정을 좀 해줄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r제곱 나오겠죠. 10 나오고 요때는 이제 45 나오나? 이렇게 맞니? 10하고 45 마이를 대입하면은 10 마이를 대입하면은 45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더해주니까 55가 답이네. 55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 자, 뭐 크게 그냥 뭐 생각할 게 없고 그냥 단순 계산이죠. 그다음 요 문제도 봅시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건데, 자, 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2, 마삼을 지난다. 그러면 이거 직선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공식을 써보시면 y는 mx 공식이야. 플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 마삼을 지난데 2, 마삼을 그러면은 2, 마삼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면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 마삼은 2m 플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서 2m을 좌변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m을 이제 이렇게 넘겨보실 거예요. 이제 플마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양변을 이제 내가 제곱을 해볼까. 자,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소거 되니까 이제 2차 방정식 바로 풀릴 수가 있죠. 5m제곱 마이너스 12m이 그럼 0인 것이기 때문에 m값이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나오네. 5m m-5분의 12 얘가 이제 는 0이다 라고 해서 m값이 이제 0하고 m값이 이제 5분의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0하고 5분의 12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둘이 더하면은 그냥 5분의 12가 답이네. 5분의 12 이 정도로 답을 냅시다. 5분의 12로 이렇게 답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뭐 단순 공식 적용 그 다음에 뭐 계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고. 자, 5번. 자, 요런 거 이제 잘해야 돼. 요런 거 이제 전 마이너스 2,7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모두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원 밖의 점에서 그냥 내가 적당히 그냥 집을게. 원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뭐라고 잡아 놓으셔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2,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기울기 모르니까 m으로 이제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접방식을 일단 세워. 마이, 7을 지난다라는 걸 이렇게 세우시고 이 양을 다 해줍니다. mx-y 플러스 2m 플러스 7은 0.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잡아줄게. 이 정도로 이제. 저걸 갑자기 왜 하냐, 저거를. 마이너스 2,7. 이걸 갑자기 왜 하냐. 지금 원의 중심이 지금 얘가 이제 1,3이거든요. 이제 1,3.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접선까지의 거리, 요거 이제 따지는 건데, 요거 이제. 자. 요걸 따지는 건데, 이 원의 중심 1,3과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일치해야 접한다라는 거야. 반지름이랑 일치해야. 공식 씁니다. 이제 요걸로. 자, 그럼 루트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이제 분자에다가는 1,3 대입 들어가자. 이제 m-3 플러스 2m 플러스 7. 얘가 이제 반지름 몇이기? 3. 이렇게 잡아 놓으셔가지고 좀 더 정리. 분자가 절대값 3m 플러스 4 양변에 분모 곱해주면은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양변 제곱합니다. 9m제곱 플러스 24m 플러스 16은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소거가 되죠, 소거가. 소거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m값이 나와. 마이너스 24분의 7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m값이.
m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시면 y는 이거 처음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이게. 아니 애들이 여기까지 구해놓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접선의 방정식이 저 밑줄 친 거잖아. 저기다가 대입하셔야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4분의 7x 계산 내가 바로 할게. 계산해보시면 이거 플러스 12분의 77인가 나오게 돼. 저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게 일단 답인데 이게 답인데 근데 뭔가 지금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자 그 원 밖의 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그으시잖아요. 접선을 이제 접선 그으실 때 기본적으로 접선이 몇 개? 기본적으로 2개야. 그럼 기울기 m값이 2개여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게 예외야 예외.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게 애초에 m값을 나머지 하나를 못 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든. 아니 m값을 못 구하는 직선이 뭐냐. 우리 그 세로로 된 직선은 기울기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얘는 이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기울기가 그냥 자체가 그냥 0인 거야. 이거 구별해줘야 되거든. 세로 직선인 상황은 기울기 m값이 안 나옵니다. 이 문제가 세로 직선이 있다라는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세로 직선이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얘를 세로 직선이라 가정해 볼게. 그러면 지금 이 대각선의 접선이 이거인 거고 요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죠. 세로로 된 거.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모시기로 나오는데 x는 뭐로 나와야 돼? 처음 그 점의 x좌표로 쓰면 돼. 처음 점의 x좌표. x는 요거하고 답을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접선이 2개 나와야 돼. 그럼 m값도 2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하나는 이런 예외 처리, 예외 상황이라는 거야. 그 예외 상황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처음에 그 접선이 지나야 되는 이 x좌표 요거 지나야 되는 거거든. x는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 항상 저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하시고 필수제주 6번 여기 보십시다. 이제 자 원과 원 밖에 점 A가 있다. 점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아래값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 양수 아래값. 자 이거 사실 그 다 풀었던 문제거든요. 자 원이 적당히 이 정도 있다 해봅시다. 이 정도 이제. 근데 원 밖에 이제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 관계라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그는 게 낫거든. 점을 먼저 찍고 접선을 그으면 좀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 그냥 수직인 접선을 먼저 만들어. 하나, 둘. 이때 여기를 내가 A로 잡으면 돼. 여기를 A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쁘지 않니? 그게 금방 와서. 중심좌표 지금 뭐식이냐? 중심은 현재 마이너스 2,1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인데 아래값을 구해라. 이거 원의 중심이랑 접하는 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들아 이거 보시면 이거 뭐니 이거?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거든? 정사각형 대각선 그으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몇 대 몇 대 몇 이거 비율 있죠? 지금 반지름이 R이니까 이거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니?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2R이 뭐식이다? 루트 2R이 이 중심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반지름 R이 루트 2분의 5다. 그래서 유리화 해주니까 2분의 5 루트 2. 이 정도를 일단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 7번. 자, 원 위에 어떤 점 P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야. 상황이 이래. 쟤를 완전적 없이 일단 만들자. 원방을.
이거 완전 제곱식 여기 바로 보이니 얘네? 이거 바로 보이니? x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y 부분 바로 이제 완전 제곱 해보자. 우리 이 정도 완전 제곱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원 위에 어떤 P라는 점 적당히 잡아볼게. 적당히 이 정도. 자, 일단은 원의 중심 한번 잡아보시고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현재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직선을 한 요 정도 잡을게. 직선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야. 최대. 어떨 때 최대이냐. 여기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되는 것이고 뭐 여기라고 하면 이 거리가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떨 때라고 했었죠. 이거 어떨 때? 원의 중심을 지날 때라고 했어. 이거.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수선해버려 내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이 길이가 이제 가장 짧은 거리.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가장 긴 거리라는 거지. 이 길이가 가장 긴 거리. 무조건 중심 지나는 상황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심 지날 때. 그럼 얘를 또 이제 어떻게 한번 또 구해봐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얘가 반지름 RR이고 RR이고 이 길이가 D입니다. D. 이 길이가 D입니다.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잡을 거야. D. D를 구하려면은 원의 중심 마 3, 마이랑 그 다음에 이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13은 0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D는 요 xy의 개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마 6, 마 2 플러스 13 해보시게 되면 얘들아 이거 루트 5가 나오게 되거든. 루트 5. 이렇게 딱 깔쌈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곱셈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라지 m은 r이랑 d랑 더하는 거, 최소값은 이제 d에서 r을 빼야 되는 거. 그래서 라지 m은 현재 d 플러스 r. 스몰 m은 이제 d 마이너스 r이므로 곱셈을 해보시면은 합차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d제곱이 5, r이 지금 2니까 r제곱이 4에서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1. 이 정도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거 항상 그 최대값, 최소값 항상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여기 도형의 이동도 오늘 좀 할게요. 이제 도형의 이동도. 도형의 이동. 자, 아마 도형의 이동 좀 하면은 아마 거의 시간이 아마 얼추 맞을 것 같아. 이제 도형의 이동. 자, 여기는 약간 그 직방, 원방, 그다음에 뭐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를 다 활용하고 응용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단원에 대한 약간 복습도 될 수가 있어서 자, 봅시다 이제. 자, 도형의 이동인데 그 이동이라는 게 두 가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평행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대칭 이동을 하느냐. 근데 그 어떤 대상을 이동을 하느냐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점을 이동시키냐 도형을 이동시키냐 두 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 먼저 평행 이동을 먼저 봅니다. 단순히 점을 평행 이동시키고 싶다.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주게 되면은 평행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더하라고 했어. 플러스로 더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x, y에서 x축으로 a만큼 x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y 플러스 p 진짜 말 그대로 평행 이동한 만큼을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조심할 점이 도형이라고 했어. 이제 원래 이제 이 유도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결과만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fx, y는 0 도형의 어떤 식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는형으로 만든 건데 좌변에 xy가 멀어져 있겠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시라고 했냐면 x축으로 a, b만큼 이동을 한다. 위에 거랑은 다르게 부호를 반대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 빼기 p.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넣어야 된다고 했어. 기본이야, 기본.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조심하시기 바라고. 얘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이 또 나옵니다. 대칭 이동이 이제. 자, 점을 이제 내가 만약에 x축 대칭을 한다. 뭐 예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은 만약에 여기 p,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점은 이제 y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될 겁니다. y좌표의 부호. 저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x축 대칭이다. 무엇의 부호를 바꾼다?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x가 아닌 y의 부호를 바꾸시고 반대로 그러면 y축 대칭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의 부호 바뀌는 거? x의 부호가 바뀐다. 반대로 생각을 항상 해. 반대로 이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x, y 둘 다 부호를 뒤집으시는 것이고 둘 다. y는 x 대칭이다. x, y 이거 앞뒤 자리를 바꿔주시는 거였습니다. 앞뒤 자리 바꿔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저거는 이제 자리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주는 거였죠. 부정까지. 부호까지 뒤집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부호까지. 이게 점의 대칭 이동이며 도형의 대칭 이동도 사실 확인해 보면 똑같다. 도형도 이제. 만약에 f, x, y는 0을 x축 대칭한다. 자, y의 부호를 바꾸라는 건데 얘들아 그 방금 전 이제 그 점의 대칭 이동이랑 좀 달라. 그 도형의 대칭 이동 쓰는 거 똑같은데 자 이거 y의 부호 바꾸잖아. 이거 내가 그 방학 때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대칭 이동을 해서 이거 만약에 x 대칭해서 y의 부호 바꿀 때 y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부호를 바꾸라고 했거든. y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x축 대칭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부호를 뒤집는 거야? 앞에를 뒤집는 거야? 뒤를 뒤집는 거야? 이거 앞에라고 했어 내가. 얘들아 앞에.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바꾸는 거야. 얘들아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진짜 그 문자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진짜 그 문자의 부호. 그 다음에 앞에 점의 대칭 이동있지. 점의 대칭 이동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게 콤마 앞에가 x좌표, 콤마 뒤에가 y좌표 아니니? 얘는 진짜 y좌표 부분, 뒷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오케이?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자, 그리고서 내가 또 얘기했던 게, 근데 보통 앞에가 x, 뒤에가 y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이건 좌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문자들의 리스트를 쓴 거야. 그냥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쓴 거야. x, y, z 이런 순서대로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거 x좌표, y좌표가 아니야, 이거 이제. 자, 2번 y축 대칭입니다. x의 부호 바꾸는 거죠. 만약에 x가 뒷부분에 있었다면 뒷부분에 바꾸는 거야, 이제. 실제 그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바꾼다, 이제. 자, 그럼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자, 이제. 요거 이제 문자가 있는 부분에 부호를 바꾼다. 부호 바꾸기. 이 정도를 일단 써놓읍시다.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써놓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는 x, y 둘 다 바꾸는 겁니다. x, y 이렇게 둘 다 바꿔주시는 거.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죠. 이거 내가 앞에는 x, y 점일 때는 이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대칭 이동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x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y를 쓰는 거고 y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x를 쓰는 거야. 이거 자리 바꾼 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럴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형태가 좀 복잡해지면은 달라지면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돼, 얘들아, 이제. 진짜 그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이 x가 들어있는 위치에다가 y 넣는 거고 y가 들어있는 위치에다가 x를 넣는다. 앞에 점의 대칭 이동은 진짜 얘네들이 바꾸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를 이제 자리 바꾸는 개념이 아니야, 원래는. 헷갈리시면 안 돼.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얘는 이제 x가 들어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y를, y가 들어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네들이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거든. y에다가 마이너스 y 넣는 거고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x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 이거 x에다가 y, y에다가 x. 이거 x에다가 마이너스 y, y에다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진짜 그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저렇게 바꾸라고. 그 문자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거. 여기까지. 이거 잘 알아야 돼, 얘들아, 이제. 앞에 평행이동, 점의 대칭이동 부분이랑 여기 도형의 대칭이동 잘 분간해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거야. 그 어떤 점을 어떤 기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으로 이렇게 이제 대칭시키면 이동된 점의 좌표가 무엇이니? 라는 거거든요. 이제 자 원래는 중점으로 푸는 거야. 중점. 이제 이거 얘네들에 더해서 나눈 게 이해해 준 게 이게 중점이잖아요. 중점 이렇게.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y 플러스 y 프라임 나누기. 이게 원래 이거잖아. 여기서 얘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서 얻어낸 식이 이거야.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그리고 이제 도형도 똑같아.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똑같은데 이걸 기억해두라 이제. 이거 직접 일일이 중점 구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하자고 얘들아. 예를 들어줄게. 여기가 만약에 1,4야. 여기 중점의 좌표가 있고 내가 여기 대칭 이동한 여기를 구하고 싶어. 여기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만약에 봐봐. 여기가 4,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여기 몇 컴마 몇인지 구해봐. 몇 컴마 몇? 7 컴마 마이너스 8 바로 나와야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x가 몇 증가했어? 3. 몇 증가해야 돼? 3.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고. y가 몇 감소했지? 6 감소했으니까 또 6 감소하는 거지. 이렇게 찾아야 빨라. 이렇게 찾아야. 알겠지?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얘도 이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x, y, y, b잖아.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자,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어려운데, 할 수 있어. x가 없어졌잖아. 빼기 x가 된 거 아니니? 빼기 x가?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빼기 x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a가 없었잖아. 요 a가. 갑자기 플러스 a가 됐잖아. 한 번 더 플러스 a 해주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아. 자, 여기 y가 없어졌네? 빼기 y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빼기 y를 하자. b가 갑자기 생겼네? 플러스 b가 된 거니까 또 여기서 플러스 b를 하자. 이렇게 잡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얘도 위에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2a 빼기 x, 2b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시고 자 얘는 지금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봤고요.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직선 이제. 자, 이제 어떤 점을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여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 쪽 잘 기억해 놓고 계시라고 했어. 이 선분의 중점을 그 대칭이 직선이 지난다. 중점의 좌표를 대입해 보라라고 했고 이 선분이랑 이 직선은 애초에 수직 이등분으로 만나는 관계이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잠깐만 좀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인데, 자, 이제 점의 이동입니다. 점의 이동. 잘 봐야 돼, 이거. 자, A, B를 A', B'으로 옮긴데, A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지, 그지? 자, B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지, 이제. 저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두 점을 저렇게 새로운 두 점으로 이동시켜주는 평행 이동이 있대. 이게 X축, Y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는 걸까? 라는 걸 찾아야 돼. 볼래? A쪽을 먼저 볼래? Y가 몇 늘어났지? 2 늘어났나? 그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하는 거지 일단. Y축으로 플러스 2. 그 다음에 B도 보자. X좌표가 여기 원래 마3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지? 마1이 됐네? 어떻게 된 거야? 마3에서 마1로 된 거니까 X축으로 2 늘어난 거죠? 2.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걸 알았으면은 A, B도 다 채워 나갈 수 있지 않겠니? A, B도 이제. 자,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A에서 4가 되려면 2가 늘어난 걸 감안하면은 얘는 몇이어야 돼? 얘는 2 맞습니까? 2? 마이너스 A 자체가 2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 나갈 수가 있지. A는 마이너스 A. 자, 이게 B의 Y좌표 마찬가지야. 이 B에서 5로 되려면 지금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되는 거니까 2B 자체가 몇이어야 돼? 3. B가 그래서 2분의 3 나오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A가 마이너스 2, B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니지. 그 A, B, 즉 이제 마이너스 2, 2분의 3으로 평행 이동이 되려면 이게 또 어떻게 무슨 점을 평행 이동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되니? 라는 걸 찾는 거야. 뭘 이동시켜야 되니? X축으로 2, Y축으로 2잖아. 거꾸로 생각해봐. 여기서 거꾸로 평행 이동하면 얘 나오지 않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또 X축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2만큼. 얘는 지금 X축으로 2, 얘는 Y축으로 2 이동하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동을 하신다 한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2인 거니까 P가 그럼 몇입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또 빼주니까 P가 마사.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만큼 해주면은 Q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얘네들을 그럼 곱한 게 답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곱한 게.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괜히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심해서 해보시면 되고. 2번. 자, 2번은 자, 포물선의 이동 이제 볼 건데, 이 참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원점 대칭 이동한 곡선을 F라 하자. 평행 이동을 할 건데 저거 이 상태에서 바로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하는 게 좋아. 완전 제곱식 만들고. 저거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변형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될 것 같아. x-2의 제곱 빼기 3 변형될 것 같은데, 얘를 내가 이제 먼저 X축 이제 A만큼 이동시킬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X 대신에 반대부 X-A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입하라고 했고, 이제 원점 대칭도 하래. 원점 대칭까지 들어가 주시게 된다면 이제 잘 들어. Y의 부호도 바꾸고 X의 부호도 바꾸잖아. 여기 마이너스 Y를 이제 내가 우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 X의 부호도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뒤집어줘도 되니? 이렇게 뭐 한 건지 알겠니? 뒤집는 거. 이게 fx다. 이게 fx야. 이게 는 fx. 이게 fx인데 이 fx의 꼭지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 꼭지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 괄호 안에가 0 되는 거, 그때 y좌표. 얘가 지금 이제 y는 2x 빼기 1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입해 보셨을 때 a가 이제 뭔지 나오긴 하겠죠? a가 마이너스 4 나오니? 마이너스 4? 마사 맞니? 마사? 8 마사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표 마저 완성해 보시면은 2,3이라는 꼭지점을 얻을 수 있죠. 2,3.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요건데,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해 보니까 이 원의 접하였다. 이제 K를 구해주는 건데, 평행 이동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K 넣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3i 빼기 2 해주시면은, 자, 지금 이제 얘가 얘랑 접하는 거니까 앞 단원에서 했었던 그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야. 원의 중심 0,0이니까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평행 이동과 직선이 접한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볼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해볼게. 전개에서 4x 빼기 3i 플러스 4k 마이너스 2는 0. 자, 요거랑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보자. 요거랑 이제 해보시면은 루트 요 xy의 개수의 제곱의 합 4, 4, 16, 3, 3, 9, 25. 그 다음에 0,0을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이제 절대값 4k-2다라는 거죠. 절대값 4k-2로 나오게 되겠고, 이게 반지름 몇이다?
반지름 3이다 라고 놓으셔가지고 해보시면 분모가 지금 5이기 때문에 양변에 5, 3, 15 곱해주셔가지고 K를 마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네. K를 이제.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절대값 풀어주면서 4K 빼기 2가 8마 15. 자, 플러스로 가정해줬을 때는 K가 4분의 17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를 가정해주게 되면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K 값이 저렇게 두 개 나와서 둘이 더하라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일단 1이야. 일단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더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거 평행이동하면은 막 식이 좀 막 복잡해지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원래 저 직선이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평행이동을 하니까 접하는 거잖아. 그 관점을 반대로 해가지고, 원을 반대로 평행이동해도 되지 않니? 원을 반대로 평행이동을 해. 즉, 원을 X축으로 몇 만큼? 그냥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랑 접하는 거 아니니, 얘랑? 처음에 얘랑 접한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래 0,0인데, 얘를 내가 이제 X축으로 이제 K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중심이 K,0이고, 그 다음에 처음 직선 있잖아, 처음 직선. 4x-3y 빼기 2. 자, 이게 접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도. 그래서 아마 해보면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똑같은 답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이제 똑같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도 이동해보면 좋다. 이게 이제 좀 유리한 경우는 처음에 저 도형을 평행 이동하면은 식이 좀 복잡해질 때,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만 복잡해지면은 거꾸로 해보는 게 낫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것도 이제 뭐 자주 나오던 그런 유형인데, 자주 나오던 유형. 자, 점 A를 지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점 A를 지나는 직선 L. 자, 내가 저 L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잡아볼게, 이제.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내가 몰라서 M이라고 내가 잡습니다. 그래서 M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을 이제. X축으로 마3,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시면, Y는 M, X 플러스 3이죠? Y축으로 이만큼 또 평행이동을 하는 것이죠? 평행이동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Y축 대칭을 또 해보겠다라는 거야. Y축 대칭 이제. 그럼 X의 부호를 바꾸시는 거니까 X의 부호를 뒤집습니다. X의 부호를. 이렇게 뒤집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처음에 저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3을 지난다 이거잖아. 여기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3을 한번 대입해보시게 되면은 3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7m 플러스 5이니까 7m 플러스 5. 여기서 이제 m 값이 나오긴 하겠지. m 값이 이제 마이너스 7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2. 이 정도로 그냥 구해주면 끝. 이 정도로. 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여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이동 이제 보는데, 원의 이동. 자, 얘도 이제 얘까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 얘도 이제. 자, 저 원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했대. 그 다음에 원점 대칭까지 해보겠대. 자, 이겁니다, 이제. 처음에 저 원을 이제 내가 완전 제곱식 여기서 만들고 그동안 했잖아, 이제. 얘는 안 만들고 해볼게, 안 만들고. 왜냐면은 이거 대칭이동 요렇게 하면은 x 대신에 뭐 넣는 거? 마이너스 y 넣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먼저 한번 해보시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습니다.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뭔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네, 얘들아, 이제. y는 x 대칭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것도 써놓자. 요거 지금 미리 한번 써놓으셔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건데, 원점 대칭도 해보래. 원점 대칭. 원점 대칭도 해보려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아니니? XY의 부호를 이제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제. XY의 부호를 이제. 그럼, 자, 내림차순 정리. 얘는 이제 제곱이니까 변하는 게 없으시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x 플러스 4y 플러스 b는 0.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뭐시기? 얘가 얘랑 똑같네. 얘가 얘랑 똑같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완전 제곱을 만들어 보자, 이제 여기서. 자, 이거 2창 완전 제곱 잘 만드셔서 x-2분의 a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이죠?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자, b를 내가 넘길 거고 b 넘겨놓고 요거 제곱 필요한 거 해보자. 요거 4분의 a 제곱 플러스 4. 요 정도로 내가 일단 써주도록 할게. 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써줄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쟤랑 똑같아야 될 거니까 맞춰주면은, 자, 얘가 3이죠. 얘가 3.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c죠? 얘가 마이너스 c. 얘가 마이너스 c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4네? 얘가 4. 얘가 4지.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그래서 A 한번 바로 해볼게. A가 저기서 몇? 마이너스 6. C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소거돼가지고 얘가 이제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B가 4분의 1 A 제곱이다. 그러면 6, 6에 36해서 9 나오네. B가 9.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는 게 답이네. 얘네를 다 더해주는 게 1이라고 답이 나오네. 1.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도 거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얘도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거꾸로 해봐. 최종 그 도형을 원점 대칭을 하고 이렇게 대칭 이동을 역순으로 하면은 얘가 나오지 않네? 역순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도 해보면은 원점 대칭 이동해주면은,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볼게, 다르게.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이제 여기 그 제곱 안에 부호가 뒤집어지는 색이고, 이렇게 이제. 이건 다른 풀이인데, 다른 풀이. 거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내가 이제 y는 x 대칭을 합니다, 이제. 얘는 처음 거에서 원점 대칭이 된 것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잘 봐봐, 이거. 그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y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c를 이렇게 뒤집으시고, 마이너스 y 빼기 3을 부호를 이렇게 좀 뒤집어 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몇이다? 4. 이렇게 해서 쟤랑 맞춰봐도 되지, 저렇게 이제.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왔다 갔다 다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 자, 요 문제 6번. 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좀 너무 이 파트가 좀 문제가 쉬워서 이제 이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를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걸 잘 못 풀더라고. 이제 이걸 이제 문제는 간단해. 복잡할 뿐이지. 포물선을 이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있대. 여기서 일단 해석해보자고. 이제 이게 어떻게 옮기는 평행이동일까 생각을 해보자. 완전제곱식을 만듭시다. 완전제곱식 바로 만들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런데 봐봐. 얘를 지금 이제 이렇게 옮긴대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옮긴대, 이제.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평행이동이 됐을까라는 걸 찾아보는 건데, 그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는 중심좌표가 0,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평행이동했니? 이거 지금 평행이동을. x축으로 몇만큼? 2. y축으로 얼만큼? 빼기 1.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를 캐치하시고, C1이라는 원이 C2로 이렇게 옮겨진대. 그러면 C1은 현재 이제 봐봐. 한 번 더 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인 중심이 원점인 원인데, 얘를 저렇게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중심좌표를 먼저 작성하고 해도 될 것 같아.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하면은 얘를 중심으로 갖는 원방 써도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니? 이렇게 이제 C2를 이렇게 해보셔도 되죠? 이렇게. 일단 C2까지는 일단 해야지,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해야지.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더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C1이라는 원에 접하면서 C2의 중심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대. 뭔 말이냐면 C2의 중심이 지금 여기잖아요. 2, 마이너스 1.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좀 너네가 효율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원을 두 개 그릴 필요가 없어. 문제에서 C2의 중심. 자, 2, 마이너스 1 대략 이 정도쯤 찍고. 근데 일단 원부터 그리자. C1부터 그릴게. C1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는데 2, 마이너스 1 대략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거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은 대략 한 어디 정도입니까? 대략 한 여기 정도 되나? 2, 마이너스 1 대략 위치가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이 C1에 접하는 접선을 그라 이 얘기야. 접선을. 그 접선이 마침 여기 X좌표 이 똑같으니까 이거 세로로 된 접선 나오는 거야 얘들아. 세로로 된 접선. 그리고 현재 그림상 대각선으로 된 접선도 나오겠죠. 대각선. 현재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 현재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두 직선과 뭐로 둘러싸인 거? X축으로 둘러싸인 거. X축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있잖아. 얘네들로 둘러싸인 게 지금 어딘데? 여기. 여기 넓이 구하라고.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야.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 지금 좌표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좌표를 이제. 그러려면 접방을 구해야 돼요. 접방을. 얘는 접방이 그냥 x는 2고 그 다음에 여기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근 접방을 한번 세워봅시다. 접방을 이제. 접방 세워보실 건데 접방을 해볼게. 접방. 자, 봐봐. 이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접방 y는 m 해주셔가지고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항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접방과 원의 중심 0, 0 이걸 가지고 내가 접방을 구한다. 접방을 구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거. 자, 이거 xy의 개수의 제곱합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대입해 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반지름 몇입니까? 2라고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m값을 한번 구해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2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좀 더 풀어봐. 양변 제곱해서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4m제곱 플러스 4 해주셔서 소거 찹찹 그래서 m값이 4분의 3 나와. m값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m값이 4분의 3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토대로 접방을 완성을 합니다. 4분의 3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y는 4분의 3x 그 다음에 저거 바로 정리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x절편을 구해줘야 돼. 지금 내가 구한 접방이 얘잖아. 사선으로 된 거. 이거 x절편을 구해야 돼. x절편을 지금 절편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y에 0 넣어서 해봅시다. 이제 y에 0 들어간다. 0 들어가면은 자 넘겨서 4분의 3x가 2분의 5이므로 4분의 3x가 x가 뭐 나옵니까? 여기 3분의 4 곱해주면은 몇이야 이거? 3분의 10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3분의 10? 3분의 10 나오네? 여기가 3분의 10이네? 3분의 10? 여기가 3분의 10?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 이제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지금 밑변이 몇이냐? 여기 x끼리 빼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10에서 2 빼주니까 3분의 4. 그 다음에 높이는 몇이야? 여기 y좌표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해가지고 높이는 1. 계산해보시면 3분의 2 나오네. 3분의 2.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게 좀 많은데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배웠던 범위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다 해결 가능한 거야 이게. 복잡할 뿐이지 이제.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나오면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솔직히 이게 막 엄청 막 생각하고 추론하고 막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다 배웠던 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해주셔야 되겠고. 7번. 자, 요 문제. 자, 요것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요것도.
자, 필수의 7번. 자, 세 점 ABC가 있을 때 이 3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우리 맨날 나오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조심하실 점이 뭐냐면 자, 조심하실 점은 점 A를 여기 찍어볼게. A 1,4. 그 다음에 이제 BC가 지금 이제 뭔지 모르는 점인데 얘들아 이런 문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세 점의 좌표가 이게 주어지는데 BC는 위치가 안 정해졌는데 확실한 거 B는 어디 위의 점이야 이거? B는 X축 위의 점 Y좌표가 0이니까 그럼 반대로 C는 X좌표가 0이니까 Y축 위의 점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X축, Y축 어딘가에 BC라는 점이 지금 이제 놓여있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B 뭐 적당히 이 정도 B 잡아보시고 C 뭐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잡아볼게. 이 정도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A, B, C를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 내가 얘기했지 이거 그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으면 그 처음 점을 X축 대칭을 해야 되고 Y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으면 Y축 대칭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해봐야 된다. 그럼 해보면 여기 지금 X축 대칭 해주니까 한 요 정도 여기 B'을 잡을게. X축 대칭에서 Y의 보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Y의 보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Y축 대칭도 해볼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C'를 잡으면 마일, 3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일, 3. 근데 이 정도로 좀 잡아 놓을게.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그 선분의 길이의 합은 어디로 이제 바뀌냐면은 자, 얘가 이제 얘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길이가 내가 지금 진하게 표시하고 있는 얘네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야. 세 선분의 길이의 합. 저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 되고 저게 어떨 때 최소라고 했었냐면은 이 양끝 두 점을 이제 양끝 두 점을 일직선으로 자, 양끝 두 점을 이제 일직선으로 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될 때가 최소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될 때? 이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저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 더하기 선분 BC 자, 얘가 최소값 선분 B', C'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최소값은 이 값으로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몇이냐? X 2차이 나고 Y 6차이 나니까 루트 4 더하기 36 루트 40으로 해서 자 2루트 10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2루트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2루트 10으로 그래서 우선 답은 2루트 10이고 답은 2루트 10이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답이 2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뭐도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냐면 A, B의 그 값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B의 값. 그래서 봐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그 B 프라임 다시 A, B의 값.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최단거리에 해당이 되는 그 Y 절편, X 절편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방을 구해줘야 된다고 해서 직방을 이제 보다 한번 해볼게. 자, 직선 B', C'을 한번 구해봅니다. 이 구간의 양끝 두 점, 이 양끝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해보시는데 X가 지금 이제 2 증가했는데 Y가 6 감소했어. 마이너스 3이 기울기고 지나는 점 1,43으로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빼기 3에서 없어져 얘가 이제. 그러니까 직방이 이게 원점을 지나 원점을. 애초에 이 노란색 직선이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는 그 BC 두 점이 여기 일치하는 두 점인 거야. 여기가 일치하는 두 점인 거야. 저 직선에 X절편, Y절편이 둘 다 0, 0 나오기 때문에 BC가 사실 일치하는 점이라는 거야. 일치하는 점. 그래서 일치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 A, B가 둘 다 0일 때가 이제 최단거리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최단거리가 이제. 근데 보통 저렇게는 잘 안 나오기는 해. 그 BC가 보통 다른 점으로 주어지는데 일치하는 점으로는 안 주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구하는 방법 요거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잘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8번.
자, 요거 이제 그 원리만 알면은 되게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저 직선을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마이너스 5,2를 지난다. 자, 저 직선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제일 이제. 뭐, 이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2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야. 문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3에 한 대략 이 정도쯤 있다 해보자. 이 정도 이제. 얘가 1,3이야.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이게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얘가 이 직선 위에 내가 임의의 점을 잡을게. 여기를 내가 이제 x, y라고 잡아볼게, 이제. 이렇게. 그럼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해주게 되면은 반대편에 이렇게 옮겨지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 직선 위에 모든 점에 대해서 그렇게 다 이동을 한번 시켜볼 수 있잖아. 이동을 다. 그래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이어주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나 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야, 이거를.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점 입장에서 얘들아, 여기 길이 같은 거 맞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길이에서 여기 길이가 같죠, 일단. 중점이야, 중점. 얘들아, 중점. 여기 중점. 그러면은 여기 1,3, 여기 x, y라는 거 감안했을 때 얘들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인지 생각해 보자고. 여기 몇 컴마 몇이니? 자, x좌표부터. x좌표가 몇이야, 이거? 또. 그게 끝인가? 너네 이거 아직 바로 안 되니? 2 빼기 x 맞니? 2 빼기 x? 야, x좌표 봐봐. 1 늘어났으니까 또 1 늘어내야 될 거 아니야. 또 빼기 x가 됐으니까 또 빼기 x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y좌표 해봐, y좌표. y좌표 몇이야? 6 빼기 y 나오니? 6 빼기 y?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6 빼기 y로. 변화량.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차이를 가지고. 빼기 y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빼기 y. 플러스 3이 됐으니까 한 번 더 플러스 3.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끝났어. 이 점 있지? 이 점을 이 처음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답이야. x좌표였다가 y좌표였다가 이게 답이야. 그러면 2배의 2 빼기 x 플러스 6 빼기 y 빼기 1은 0. 이 정도를 일단 좀 해주셔가지고 다 정리를 해볼게. 마이너스 2x 빼기 y 플러스 4 플러스 6 빼기 1 해서 플러스 9.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부호를 뭐 뒤집어도 가능하고 이 정도로 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제. 자, 그래서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뭐 답이 금방 나오지, 이제,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자, 요거 좀 설명할 게 좀 있어. 요거는. 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2,1이라는 점을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문제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근데 내가 이 2,1이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거든. 대칭 이동을 이제. 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를 찾는 게 목표야, 지금. 어떻게 풀었었냐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A, B로 잡았을 때, 이거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중점 한번 먼저 구해봐야지, 중점 이제. 자, 여기 이제 뭐 적당히 M이라고 잡고, 더해서 나누는 게 2죠.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나오실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봐봐. 그런데 이 중점 조건 먼저 한번 써볼게. 중점 조건. 저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입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1 플러스 3이 0. 자, 이 정도를 일단 잡아줄게.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일단 식 정리 좀 해놓자. 양변에 2 곱해놓을게. A 플러스 2 플러스 3B 플러스 3 2 곱해주면은 여기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1. 일단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입니다. 수직 조건. 수직 조건 이렇게 해볼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자, x끼리 뺀 게 분모, y끼리 뺀 게 분자 해주셔가지고 얘랑 얘의 기울기 저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항해주면은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수직 조건이지. 수직 조건. 이 수직 조건 쓰시는데 여기 지금 이제 뒤집어 놓읍시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으시고 양변에 이 분모 자체를 곱하자. 분모 자체를. 그럼 얘가 이제 b-1은 어떻게 되시냐? 3a 빼기 6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b를 구할 수 있네. b가 3a 빼기 5 나오네.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네.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하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a 플러스 9a 빼기 15는 빼기 15는 빼기 11. 그러니까 10a가 4. 그래서 a가 5분의 2가 나오시게 되고 대입해 보시면 y좌표 몇이야 이거?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19 b가 이렇게 나올 거야. 대입해 보면. 그래서 일단 답은 요거야. 답은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9. 그냥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해서 풀면 돼. 근데 좀 숫자가 좀 이제 막 좀 깔끔하진 않은데 일단은 지금 잘 푸는 거야 얘들아. 요게 답이야 일단. 요게 답인데 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잖아. 기준이 되는 직선이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거의 대부분은 한 70% 이상은 기울기가 이게 풀마일일 때로 나오거든. 기울기가 풀마일일 때. 요걸 일단 다 지금 쓰셨죠? 이걸 다 지웁니다, 이제. 자, 봐봐. 보통 기울기가 풀마일일 때로 나와. 보통 기울기가 이제. 자, 내가 요거 하나를 한번 보여줄게. 요걸 이제. 내가 묘기를 하나 보여줄게. 봐봐.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내가 어떤 직선을 한번 잡아볼까? 어떤 직선을. 적당히 한 이 정도 잡아볼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을 아무거나 잡아볼게. 자, 적당히 이 정도 해볼게. 자, 얘는 이거라 봅시다. 여기 0,2라고 가정해주고 0,2 지나려면은 자, 요거야, 요거 현재. 요런 직선이 있다라고 해봐. 기울기가 풀마 1인 그냥 랜덤한 이무의 직선을 해놨어, 이제. 자, 내가 점을 한번 잡아볼게. 점을 이제. 점 아무거나 얘기해볼래? 아무거나 얘기해봐. 몇 컴마 몇? 아무거나. 3 컴마 몇? 3,2? 3,2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3,2는 지금 위치를 보니까 대략 이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일단 지금 이제 y대표는 2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인데 3,2는 대략적인 위치가 좀 정확히 찍어볼게.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아. 일단 이 정도쯤 이제. 자,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볼게. 봐봐. 자, 3,1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아까처럼 풀면 돼. 아까처럼. 근데 한번 보여줄게, 일단, 요것도. 자, 3,1을 내가 만약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많이 구하고 싶다. 자, 대략 위치가, 이건 어느 정도 될까? 대략 위치가 이제. 자, 대략 위치가 이렇게 대칭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대칭 이동? 한 대략,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뭐, 대충 이 정도 좀 되겠죠? 여기를 내가 이제 A, B라고 한번 잡아보겠다. 여기를 이제 A, B라고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아까처럼 한번 풀어볼게, 이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필요하겠죠? 여기다 표가 그러면은, 자, 2분의 A 플러스 3. 여기다 표가 2분의 B 플러스 2지. 아까처럼 풀어볼게. 중점 조건. 대입해 주셔가지고, 2분의 A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변에 2 곱해서 풀겠습니다. A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0. 그러면은 A 빼기 B가 몇 나오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나와. 중점 조건이야?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이고,
수직 조건 해보자. 수직 조건. 자, 얘의 기울기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죠? 사실 얘는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일이긴 하겠지? 마일? 자, 일단 천천히 써볼게. a 빼기 3분의 b 빼기 2랑 기울기 1짜리랑 곱해주니까 마일이다. 그러면 양변의 분모를 곱해줍니다. 분모를 이제. 해가지고 일단 내가 b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 대입해보시면 a 플러스 a 빼기 5는 빼기 5. a가 0 나오고 b가 5 나와 일단. 이렇게 다 나와 이제. 이렇게. 자, 답. 최종 답은 여기 몇 컴마 몇? 0,5네. 0,5. 이렇게 나오지 이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하는지 알아? 자, 그 시험 문제는 이게 막 시험에 막 엄청 잘 나오는 유형까지는 아니긴 한데 나오면 대부분 그 기준이 되는 직선에 기울기가 풀마일이거든 지금 이제. 기울기가 풀마일일 때 이거를 안 하고 바로 1초 만에 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보자마자 답을 내는 방법이 있어. 자, 어떻게 해주냐? 그 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이제. 잘 봐 이거. 여기 3,2잖아 3,2.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2죠? 자, 여기다가 넣어볼래? x에 3 넣어봐. 이거 y 몇이어야 돼 이거? 아니 3 빼기 y 더하기 2는 0이잖아. y가 몇이어야 성립해 이거? 5 나오지 않니? 그 5가 이거야. 그 5가 이거. 그 5가 이거고 y에 2를 넣어봐. y에 2 넣어주면은 이게 없어지잖아 이제. 그래서 x가 0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기울기가 풀마 1일 때. 기울기가 풀마 1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기울기가 풀마 1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 이제 대칭을 하기 전에 이 점을 x좌표, y좌표를 각각 따로따로 대입하는 거야. x를 3을 여기 대입해서 y가 뭔가 나오면 그 y가 최종 y좌표고, 처음에 여기 y에 2를 넣어주면 x가 뭔가 나오는데 그 x값이 최종 x좌표가 되게 돼 있어. 최종 x좌표.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 원리는 이제 알고 나면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줄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자, 봐봐, 이거. 자, 내가 이 점을 내가 만약에 봐봐. 이 점을 내가 만약에 a, b로 잡는다? a, b. 자,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이제 이렇게 대칭 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여기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고 싶어. 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서로 수직 관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다시 얘를 좀 이쁘게 이렇게 한번 좀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여기 딱 떨어지지 않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좀 더 연장해서 한 이 정도쯤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좀 휘어졌지만 여기가 지금 이제 딱 맞게 떨어져야 돼. 이건 이제 좀 넘어갔으니까 조금만 덜 가보자. 이제 한 이 정도쯤만 갖다가 치고 이 정도쯤만 이제 라인을 다시 한번 맞춰줄게. 이제 라인을 다시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점의 좌표가 y좌표가 얘랑 똑같이 b 나오고 여기는 얘랑 똑같이 x좌표가 a 나오지 않니? x좌표가 a. 이렇게 일단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제 좌표 자체가 이제. 좌표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봐. 여기 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올지. 자, 얘네들은 y좌표가 똑같습니다. y좌표가 이제. 얘네들은 x좌표가 똑같습니다. 이제 x좌표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만약에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내가 지금 여기 옮겨진 점의 좌표를 찾고 싶죠? 여기 옮겨진 점의 좌표? 여기 찾고 싶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까 여기다가 이제 이거 x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y가 나오게 하고 y 값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x가 나오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점의 x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여기 맞니 여기? 여기 나오죠? 이 y랑 내가 알고 싶은 여기 최종 y랑 똑같은 거야 이게. 거꾸로 생각해서 자 내가 처음에 여기 y좌표에 b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y의 b를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 x 값이 요게 내가 원하는 그 대칭 이동된 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기울기가 풀마 1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풀마 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원리까지 몰라도 되는데 요거만 아셔도 이제 이 문제는 한 1초 컷 할 수 있는 문제야. 1초 컷.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